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새로운 변혁을 맞고 있습니다. 710 대책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4년 단기 그리고 8년 장기의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됩니다. 기존의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8월 7일은 기획재정부에서 710 대책과 관련하여 세제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은 국토교통부에서 폐지되는 임대주택의 관리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기존 등록주택은 의무임대가 종료가 되는 날 자동 말소가 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은 법 시행일에 즉시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8월 11일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서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8월 11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을 가지고 710 대책으로 나온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무임대 종료 후 자동 말소, 의무임대 기간 내 자진 말소, 4년 단기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 등록 폐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자진말소, 자동말소에 따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폐지되는 유형의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4년 단기 아파트 8년 장기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진 말소 기회도 부여가 됩니다. 임차인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8월 18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710 대책에 따른 국토부 소관의 후속 대책 관련 내용입니다. 제목은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아마 마땅한 제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4년 단기 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 폐지.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세 번째,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네 번째,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 신청 거부 가능. 다섯 번째, 미성년자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 제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자진 말소, 자동 말소에 따른 세제 혜택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710 대책 후속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유세인 소득세와 종부세입니다.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더라도 임대 등록 동안은 소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더라도 추징이 되질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입니다. 의무임대 미충족 시에도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을 채우고 1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진말소, 자동말소로 의무임대 미충족 시에도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2분의 1 이상을 채우고 등록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를 하면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적용을 받고 거주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추징을 하질 않습니다. 710 대책으로 자진말소 그리고 자동말소 규정이 나오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제 혜택을 유지를 해주면서 일종의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이제부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710 대책 국토교통부 후속 대책입니다. 민특법 개정안이 9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는 9월 중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8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운영 방향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개선을 합니다.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유사한 단기 4년은 폐지를 합니다. 앞으로의 임대사업자 제도 방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7.10 대책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내용들은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4년 단기 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 폐지.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의무 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기존 임대주택 자진 말소, 의무 임대 종료주택 자동 말소.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 유형 관리입니다. 첫 번째 4년 단기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 매입 임대 폐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년 단기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는 7월 1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등록이 안됩니다. 그리고 4년 단기에서 8년 장기로 전환도 불가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장기 10년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등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폐지 유형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 말소 추진. 법 개정 전에 폐지 유형인 4년 단기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 매입 임대는 법 시행 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폐지 유형의 자동 말소 추진입니다. 폐지가 되는 4년 단기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 매입 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기존 등록주택입니다. 4년 8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주택입니다. 법 시행일에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즉 2018년 8월 18일부로 등록이 말소가 되고 세제 혜택도 이날부로 종료가 됩니다.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주택은 8월 18일부로 자동 말소가 됩니다. 별도의 행정 처리가 없더라도 이날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폐지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부여. 이미 설명드렸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맨 아랫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진 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 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토록 하였다. 임대사업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면서 시장으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말소 기회를 주면서 기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게 앞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 유형 관리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등록 제도 개편입니다. 4년 단기 아파트 8년 장기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에서 장기로의 전환도 불가합니다. 폐지 유형 자동 말소 추진입니다. 폐지가 되는 4년 단기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는 법 시행일인 8월 18일자로 자동 말소 처리가 됩니다. 자발적 말소 기회 부여입니다. 폐지가 되는 4년 단기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는 등록 말소가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현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신규 등록 임대 의무기간 연장입니다. 법 시행 후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제부터 등록을 하게 되면 10년 장기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가입 의무화입니다.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법 시행 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즉시 시행이 됩니다.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 과정을 고려해서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가구나 빌라 등 월세 받는 주택 위주로 임대사업자가 운영이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임대인이 다른 소득은 없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리라 봅니다. 세 번째, 지자체장의 등록 임대관리 권한 강화입니다. 신규 등록 신청자가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임대주택의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정리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가입 의무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가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신규 등록은 법 시행 후 즉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 체결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강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 위반으로 말소된 경우도 2년 이내는 등록이 제한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을 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권리관계나 세금 체납,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 정리한 것이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